자, 오늘은 제가 전번에 체크를 해놨는데, 자, 기본서 71쪽입니다. 맞죠? 71쪽에, 자, 우리 양가로 7번에 보면은, 자, 우리 철근 표시법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이제 무슨 강도만 본다고요? 인장강도래. 항복강도만 보는 겁니다. 항복강도 보고 색깔도 뭐 이제 뭐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요 철근의 가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철근을 갖다가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철근을 갖다가 가공한다 그래서 무슨 뭐 멋들어지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얘기 가로하고 뭐해서 구부리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양가로 1번에 보면은요. 철근의 가공 원칙에서 자, 요 첫 번째 줄 보면은요. 철근의 구부리기는 가열해서 가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 밑에 이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보면은요. 25mm, 28mm에서 가열하고 뭐 상온에서 하고 이랬죠. 이것도 있죠.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놓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뭐 어디서 한다고요? 가공은 이제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온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온에서 가공을 한다. 이 상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 여기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또 왜 그러면 두꺼운 거는요. 두꺼운 것도 다 된다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기계가 좋고 이제 이래 갖고 웬만한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근들은 다 가공이 뭘로요? 상온에서 된다. 가열하면 가열하는 거랑 지금 얘기한 그럼요. 가열 가공하는 거랑 상온 가공하는 거랑 어느 게 좋은 겁니까? 그냥 우리 그냥 쉽게. 그죠? 상온이 좋다라는 거죠. 가열하면 벌써 어떤 물성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는 없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양가로 7번하고 여기 1번도 자 그래도 계속 그렇게 놓아놓고 참고로 보는 거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양가로 2번에 보면은요 철근 가공 치수의 허용 오차였는데 자 이런 것도 제가 이것도 왜 놓냐 하면 이게 한번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스트럽, 띠철근, 나설철근 조금 이따 이제 요 배우는데 얘는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돼 있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이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꼭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한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요것도 자, 이렇게 놓아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철근의 후크. 자, 우리 이제 가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구부리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부리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부리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부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후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후자 이렇게 씁니까? 그자 맞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 우리 갈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갈고리를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단부의 후크를 만든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원형 철근 우리 배웠습니다. 전번 주에 원형 철근이 있고 우리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원형 철근은 매끈한 거니까 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를요? 갈고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이제 기본서 2번 보면은 자 후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럼 왜요? 그러면 자 얘는 우리 전번 주에 했죠. 원형 철근에 비해서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30%가 좋다. 30%랍니까? 오늘 자꾸 헛나와요 말이. 40% 정도가 더 좋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은 가능하다. 자, 근데 이런 건 이제 요까지는 됐는데 실은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가능하지만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또 예외라는 거는 이형 철근이지만은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또요? 갈고리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고리 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여기 써 있는데 자, 우리 뭐냐? 그러면은 어디 써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기억에 나와 있는 거. 기둥, 보에, 기둥이나 보의 철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철근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근을 얘기합니다. 주근.
자, 우리 기둥 같은 경우,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용어도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기둥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축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축방 또 보에서도 자, 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자, 보에서도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요거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자, 우리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를 얘를 뭐라 그러냐면 주근이라 그럽니다. 주근이요. 주근이라 그러고 근데 얘를 이제 여기를 이렇게만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을 또 놓줍니다. 우리 작업을 할 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을 자, 이렇게 해서 놓주고 여기 얘도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을 놓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놓주는데 자, 요 명칭이 다릅니다. 자, 우리 기둥에서는 띠철근. 자, 그러니까 이 용어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아니고 용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띠철근, 대근 다 또 이렇게 되게 또는 후프. 영어로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감싸주는 볼을 감싸주는 철근은 자, 우리 늑근이라 그러고요. 또 영어로 스트럽바 또는 스트럽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스트럽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자, 요 말을, 요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기둥에 철근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에 주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고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둥에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쓴 게 기둥에 감싸주는 철근이 뭐예요? 띠철근이잖아요. 띠철근, 대근. 자,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보에 감싸주는 철근. 자, 우리 스트럽. 늑근이라 그러는 거 지금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기둥하고 보가 중요한 부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형철근이라도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갈고리, 후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역, 니은 돼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자, 요거 그죠?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 세 번째도 보면은요. 자, 우리 주근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 주근이 있고요. 주근하고 지금 감싸주는 철근 얘기했을 때 보면은 주근의 표준 갈고리 자, 180하고 뭐라 그래서 90. 자, 얘는 90이나 180입니다. 자, 90도라는 거는 구부리는 걸 자, 이렇게 구부리는 거를 90도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80도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 완전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근 같은 경우는 갈고리를 할 때 이것도 수치 한번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된다? 주근은 90에서 180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돼 있고 자, 4번. 자, 니은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자, 이것도 그러고요. 4번에 보면 스트럽과 띠철근이 있죠. 그러니까 얘입니다. 지금 스트럽이나 띠철근. 자, 얘 감싸주는 철근. 얘는 90도하고 135도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90도. 그러니까 두 개 다 90도는 다 되는 겁니다. 자, 90도, 135도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작업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철근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갈고리로 해서 엮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자, 그러니까 주근은 90도하고 180도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띠철근, 감싸주는 철근이라고 그냥 하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90도하고 135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선이가 높지만 다른 것들은 뭐 복잡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5, 3쪽에 보면은요. 철근의 구부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참고로 보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림 모양 보면은 왼쪽에 이게 180도로 이렇게 구부린 거고요. 자, 요게 두 번째 게 90도로 구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뭡니까? 135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건 90도.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135도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가공, 구부리기, 후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 써 있는 요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철근의 이음과 정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근의 이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정착.
자, 얘도 꾸준하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계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쪽에서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꾸준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도 안 나오면 그러니까 꾸준히라니까 2, 3년에 한 번씩 아무리 그 쉬운 것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음에도 이음도 이제 보는 겁니다. 얘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철근 이음. 자, 뭡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얘가 철근이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 있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항상 얘기인데 통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통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통이가 이렇게 있지 않고 쓰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공장에서 만들 때 마냥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그 길이가 정해져 있고, 또 왜 정해져 있습니까? 운반을 하려 그러면 그저 운반하는 운송 수단에 그 크기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른단 말이죠. 자르면 좀 조그맣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조그맣게 나오면은 어떻게 이게 다 버린다고요? 아니죠. 버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약하지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건 철근을 잇는 건데, 어떻든 이런 얘기잖아요. 잇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약하다. 이래. 취약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을 때 아무 데서나 잇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음을 할 때도 쓸 때 이음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말이 제일 좋습니다. 요 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까? 위치.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자, 요 말. 인장력이라. 자, 우리 처음에 또 우리 전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휘입 모멘트 이런 얘기들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철근은 그죠? 우리 철근 콘크리트. 자, 우리 그죠? 하면서 개요에서 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요. 철근은 무슨 역을 부담하는 겁니까? 이 얘기단 말이죠. 인장력을 부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는 그죠? 우리 압축력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가 부담하니까 얘가 어떤 데에서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소. 그죠? 여기가 힘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인장력으로 얘가 부담하는 거니까 여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기 받는 쪽에다가 이런데 압축력을 받는 쪽에다가 그죠? 그 이음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로로 또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전단력. 다른 말 나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최소인 것에서 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말들. 자,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전부 쭉 읽어주셔야 됩니다. 한 곳에서, 자, 여기 쓰지는 않지만 한 곳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반 이상을 잊지 말아라. 자, 예를 들어서 철근을 이렇게 이제 잇는 겁니다. 잇는데,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잇는 게 5개다. 5개를 잇는다 그러면 한 곳에서, 자, 지금 이런 거야. 이거 전체 여기서 이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든 여기가 약한 부분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 이상은 잊지 말아라. 많이 잊지 말아라. 그게 어디? 반유로 기준한 겁니다. 자, 이해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둥은 3분의 2 이하 지점입니다. 자, 요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기둥은 어디서 한다고요? 3분의 2 이하 지점에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잇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기둥입니다. 자, 기둥이나, 자, 우리 보나 기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항상 바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4등분을 하니까 이렇게. 자, 얘도 자, 요렇게 4등분을 하는데, 자, 이래서 자, 여기를 갖다가 요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담부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중앙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이거를 구별했냐 하면, 자, 우리 기둥은 일반적으로 무슨 힘을 받아요? 압축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디가 이쪽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야. 담부가. 그죠? 담부가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둥 같은 경우 얘 얘기죠. 인장력이 최소인 부분이 이쪽일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2. 자,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죠. 3분의 2 이하 지점. 여기 있는 데서 이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인장력이 최소인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이 얘가 몇 번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얘가. 그래서 얘는 뭡니까? 지금 보에서는
보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부하고 자 그다음에 중앙부 얘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우리 이음은 이, 단, 하부에서 있는다. 하부. 자 그다음에 얘는 상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나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얘 보입니다. 자 보도 지금 얘기했지만 자 여기가 중앙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단부예요. 자 근데 자 얘 있지만 자 이렇게 위아래로 여기 철근이 여기 직접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주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서 일하는 거야? 단부. 자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자 그다음에 여기는 위에 그죠? 중앙부는 어디서요? 상부에서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그랬을 때 자 이것도 여기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인장력이 최소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얘 철근이 있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철근은 어떻게 된다? 중앙에서 자 이렇게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도요. 지금 여기가 인장력이 지금 최소인 곳이라 그러는데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보호에서 보면 이렇게 양단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양단 고정부라 그래요. 양단 고정부.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지만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위에서 하중을 받는다. 하중을 받으면요. 변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여기 중앙부는 이렇게 됩니다. 중앙부. 자, 근데 단부는요. 단부는 여기 잡고 있어 갖고 얘는 이런 변형이 일어나요. 이런 변형.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의해서 보면은 자, 여기 중앙부에 여기는 뭐야? 이런 힘이 받고요. 얘가 뭡니까? 압축력. 여기는 뭐야? 늘어나니까 여기는 뭐예요? 인장력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뭘 받아요? 압축력. 자, 여기는 뭘 받아요? 여기도요. 여기도 압축력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인장력을 받고,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인장력을 받습니다. 자, 그 이 얘기하면서 자, 요것도 그냥 우리 이제 얘가 양담 고정보고요. 이걸 단순보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단순보 같은 경우, 자, 얘는 우리 그죠? 이건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뭐가 압축력이 받고요. 자, 여기는 뭐가 받는 거예요? 인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균열이 가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인장력, 압축력, 인장력. 자, 밑에서는 압축력, 인장력, 압축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얘기했잖아. 인장력이 최소인 부분이 자, 다시요. 그래서 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소잖아요. 여기가 최소잖아요. 인장력.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근을 잇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우라 그러니까 이단하러 외우고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게 압축력 받는 데서 철근을 잇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리을번 되었고요. 리을번도 그래서 최근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은요, 철근의 지름이 다른 경우는 작은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한번 나왔는데, 요거를 갖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그 밑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압축부 철근 이음 하면서 쭉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당구장 표시도 한번 읽어주세요. 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또 요런 말. 그래서, 자, 우리, 큰 값 이상으로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도요. 갈고리는 이음, 정착 이런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지만, 자, 우리 갈고리 했으면, 자, 요 갈고리 부분, 자, 여기서 여기가 갈고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음 길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이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요. 자, 우리 74쪽에 보면은 자, 3번에 보면은요, 이음 길이 있는데, 자, 이것도 옛날에는 내가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음 길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책에 제가 놓지만 안 없애지만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이음 방법에는, 자, 여기 기억해 보면 철근의 이음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철근 이렇게 이었죠. 이게 뭐예요? 자, 그냥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철근, 여기 그린 거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된 게 겹침이음. 이게 겹침이음입니다. 자, 그래서 겹침이음, 그 다음에 용접이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철근하고 이런 철근을 요 중간에 여기 하는 게 용접을 하는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게 용접이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식 이음은, 자, 얘도 이렇게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자, 밑에 그 그림들이 있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는 이음, 자, 이런 걸로 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문이로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얘, 자, 어느 게 튼튼해요? 일반적으로 용접하고 뭐 기계로 해서 뭐 기계로 꽉 누르는 거예요. 밑에 그림으로 해서 뭐 커플링 이런 거 껴갖고 꽉 누르는 거란 말이죠. 또는 나사를 이용해서도 하고요. 그럼 어느 게 이런 것들이 튼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겹침이음은, 자, 그러니까 두꺼운 철근은, 이게 시계에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두꺼운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겹침이음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음을 할 때는 겹침이음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제 자, 이렇게 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말도 제가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해서 겹침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도 있다는 조건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D35라는 건 그저 직경 얘기하는 거 이형 철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번. 용접 이음을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자, 이것도 지문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강도의 125%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용접을 했단 말이죠. 지금 밑에 그림도 있지만, 자, 얘하고 얘를 갖다가 자, 용접해서 붙였는데, 자, 얘도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부분이잖아요. 용접을 한데. 그러니까 용접한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음에서 쓰는 거는 어떻든 뭐 똑같은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25%. 무슨 얘기예요? 오리지널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라라는 거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125%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미음에 보면 용접철망의 이음은 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자, 우리 엇갈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음을 할 때도 좀 엇갈리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항상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직선상에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얘기에서 자,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자, 그 정도 이 지문들이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읽어 주시고요. 밑에 그 그림도 같이 보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이음에 대한 얘기. 이음에서 뭐 어떤 거요? 이 위치에서, 자, 기둥은 3분의 2 이하. 그 다음에 뭡니까? 보는 2다나 이러면서 자, 외우면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에 대한 거. 정착이, 옛날에는 정착이 이음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음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 정착도 뭐 꾸준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게, 그럼 정착이 뭐예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거기 써 있죠. 기본서에 콘크리트에 깊숙이 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무지하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받으면, 하중을 받으면 얘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정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또 그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후크 갈고리, 그죠? 이런 걸 써서 더 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우리 이형 철근의 중요 부분에는 후크까지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래서 정착도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음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정착도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보, 기기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게 바보기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바닥판입니다. 자, 바닥판의 철근은 보에다가 이으라는 겁니다. 자, 정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그 옆에 거, 자,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 구조물의 그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 보에. 근데 보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작은 보하고 큰 보, 우리 많이 했어요.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죠? 작은 보는, 자,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부재고,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보는 큰 보에다가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어디에? 기둥. 자, 기둥은 어디에? 기초에다가 정착을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보, 기기 외우고, 자, 근데 바닥판하고 또 뭐야? 우리 보면은 바닥판하고 벽하고도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도 할 수 있다? 벽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벽은요? 벽은 또 어떻게 된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둥, 보, 바닥판 다 이렇게 다 여기다 또 정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땅 속에 보면 우리 지중보가 있습니다. 지중보 그죠? 우리 했죠? 지중보의 역할이 우리 뭐예요? 독립기초에서 그죠?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중보는 또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딱 알아두는 것도 좋고요. 자, 지금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해를 좀 해야죠. 이해를. 자, 그래서 자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우리 기본서에도 그림도 있지만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바닥판이에요. 바닥판 밑에 자 우리 그저 보호제가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착을 하라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갈고리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얘 바닥판 어디에? 보호에.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철근 여기다가 넣고 여기 별도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만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보하고 큰 보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얘가 기둥이고요. 기둥이고, 자, 얘가, 자, 뭡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걸쳐지는 부재를 뭐라 그래요? 큰 보라 그랬어요. 자, 큰 보. 그 다음에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쳐지는 부재를, 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얘를 작은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자고요. 자, 얘가 큰 보입니다. 자, 큰 보고요. 자, 작은 보. 작은 보는 자, 여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어이구, 그림이 좀 그러네요. 자, 그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여기가 왜 이상하게 그려져? 오래간만에 그리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저 그림 같아요? 그죠? 여기 밑에가, 자, 그래서, 자, 얘가 작은 보입니다. 얘가 큰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걸쳐지는데, 자, 우리, 자,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철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얘기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보는 큰 보에다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부러 제가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둥하고 보, 이제 보호가, 자, 요것도 또 요거, 요 얘기, 요렇게 한번 그리면 되겠네요. 자, 얘가 뭡니까? 우리 기초, 그죠? 기초판, 기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바닥판일 수도 있고 보호, 그죠? 보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의 거는 어떻게 된다? 보호는 기둥에, 얘가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갈고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둥은 어디예요? 기초. 기초에. 자,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지중보는, 자, 여기가 땅속이다 이렇게 됩니다. 땅속이면, 자, 그죠? 얘 땅속에 기둥과 기둥, 자, 사이에 얘가 뭡니까? 지중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보 얘 같은 경우는, 자, 기초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뭐야? 그죠? 어떻게 해다? 기둥에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착이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철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는 그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닥판을 갖다가 기둥에다가 어떻게 된다? 정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순서도 얘는 요로 가는 거, 얘가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막 요걸 갖다 변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착 위치가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고, 요 위치. 자, 그래서 이음, 위치, 정착, 위치.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철근의 간격이 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간격 뭐 그냥 옛날에 뭐 중심간격, 순간격 얘기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근을 얘기하면은요 그냥 순간격을 얘기합니다. 순간격이라는 건 자, 이겁니다. 그냥 요 개념만 보고 가자고요. 자, 뭡니까? 요 안에서 요 안에 요걸 갖다가 순간격이라 그럽니다. 순간. 우리 수학에서는 뭐예요? 수학에서 얘기할 때 여기서 여기잖아요.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야? 중심간격이에요. 중심간격. 중심간격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순간격은 요 내부, 내치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옛날엔 이것도 제가 깊게 해줬는데 그냥 어떨 때는 이걸로 하고 어떨 때는 이걸로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순간격을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5번에 보면 철근의 피복. 철근에서는요, 이때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철근 피복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는 조금 또 뜸해집니다. 자, 어떻든, 자, 피복, 철근의 피복.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여기서 철근 피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 아, 피복이 뭐예요? 그러면은 철근을 감싸는 거죠. 그죠? 우리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 전번 과정에서 배웠지만, 그죠? 부식, 녹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 자, 우리 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 자, 요 피복 두께라는 게. 자, 여기서 이제 피복에서 피복 두께. 자, 우리 얘기했습니다. 두껍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에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서는 피복의 두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에 맞게 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그런 거 있고요. 이 피복 두께가 그럼 어디서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요거 말로도 또는 그림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은요, 여기 말 써 있는 거 요거 있죠. 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그림으로도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다 말로 그림으로 다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피복 두께가 뭐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외측 표면에서부터 어떻게 돼? 철근의 외측 표면까지 여기까지의 뭐라 그러냐?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둥과 보를 보자고요. 자, 자, 얘가 기둥입니다. 기둥을 경사지게 그릴까? 자, 얘가 기둥입니다. 자, 얘가 보입니다. 자, 또 얘기지만 이제 지금 용어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요. 그래서 자,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근이라 그랬고요. 자, 기둥을 감싸는 철근이 무슨 철근입니까? 띠철근. 기띠 이렇게 저는 외운 적도 있어요. 기띠, 기대. 기둥은 뭐야? 왜? 띠철근. 예, 띠철근입니다. 띠철근 또는 대근 또 그 다음에 후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철근, 원형 기둥 같은데 자,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나선 철근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로 어떻든 감싸주고 있습니다. 사각 기둥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고요. 원형 기둥에서 이렇게 감단 말이죠. 자, 여기도 보면은 보에도 보면은 자, 주근이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자, 감싸는 철근. 자, 우리 보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에서는 자, 얘 뭐라 그랬어요? 늑근. 자, 용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럭. 자, 요 얘기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피복의 두께가 어디냐 그랬을 때 자, 요 말 보자고요. 자, 콘크리트 외측 표면. 여기가 콘크리트 외측 표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철근의 외측 표면.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어디? 여기, 요거. 자, 여기서도 철근의 외측 표면까지. 요거를 갖다가 피복 두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근의 자, 이제 여기서 철근의 외측 표면이라 그랬으니까 주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근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띠철근. 요 그림에서도 그죠? 또는 나선철근 여기까지란 말이죠. 자, 얘 보에서는 어디요? 늑근, 스트럭.
여기까지가 피복의 두께라는 거예요. 그죠? 주근까지가 아니다라는 거야. 주근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피복의 두께다. 자, 그런 게, 자, 그림도 있고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그 피복 두께 이게 왜 하냐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뭡니까? 그죠? 철근 녹쓰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는 좀 이제 깊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번 보면은, 자, 이것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내구성 좋게. 내구성 좋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철근이 부식이 안 되니까 오래 견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화성. 그죠? 이렇게 나오죠? 불에, 그죠? 우리 그죠? 피복하는 게 내화성도 얘기했죠? 열 전도율이 콘크리트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철이 녹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내식성. 그죠? 부식되는 거 방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부착력. 두 번째 보면 부착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죠? 얘가 이게 피복 두께가 없으면 부착력이 철근과 콘크리트에, 그죠?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얇거나, 물론 두꺼우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두꺼우면 또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유동성이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처럼 잘 들어가야 되잖아. 요 간격이 만약에 좁으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자갈 같은 거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그걸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또 외우는 건 아니지만 내부유 이러면서 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얘는 내구성, 내화성, 내식성이 좋고요. 부착력이 좋아야 향상이 되고요.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자, 뭡니까? 피복 두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얘가 또 얘기지만 얘가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자, 요 수치까지도. 근데 이제 한 2, 3년은 안 나왔어요. 요거, 피복 두께 기준. 제가 얘기했지만 규정에 다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복 두께 기준. 자, 제가 강의를 할 땐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의합니다. 여기는 수치도 나오는데 수치도 다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써 있는 게 물 속에 구조물이 들어가면 얘를 가장 두껍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물속,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흙속. 자, 그 다음에 흙에 접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옥내. 자,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자, 요 순서대로 한다라는 게 이런 게 말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둥하고 보. 자, 얘기죠? 기둥하고 보가 제일 중요한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더 두껍게 하라는 거예요. 바닥판이나 벽에 비해서. 바닥판이나 벽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우리 보통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경량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더 두껍게 해줘야 된다. 경량이라니까 다공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숭숭숭숭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철근 부식을 일으킨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네 번째 말도요. 아직은 이게 안 나왔는데, 자, 이 기둥하고 보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게 기둥하고 보에서 우리 고강도 철근. 자, 철근이랍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자,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를 FCK라 그러는데, 설계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FCK라 그러는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10mm 저감이 가능하다. 자, 요게 40메가파스칼 이상이 고강도 콘크리트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이것도요. 고강도 콘크리트. 얘 기준이, 자, 우리 보통 콘크리트가 있고, 경량 콘크리트가 있고, 고강도 콘크리트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랬을 때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준은 4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럼 보통은요? 보통은, 자, 이것도 알아주면 좋지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18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경량 같은 경우는 15. 자, 이렇게 돼요. 강도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거 네 가지 말이 이제 알고요. 자, 오늘 수치까지 하지만 수치는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그 박스에 이게 써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속은 피복 두께를 100mm 이상으로 해야 돼요. 100mm. 흙속은요 80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얘의 흙에 접한 거는 일부분은 흙에 들어갔고 아닌 건 나온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거의 반, 40, 50, 60 또 이렇게 달라요. 자, 얘는 뭐예요? 옥내는 자, 우리 그죠? 2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피복 두께는요 20mm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자, 이러면서 자, 요게 그럼 요 규전도 자, 얘 D 철근이 D16 이하인 거. 자, 얘는 D16. 자, 그다음에 25 이하. 그다음에 얘는 D29 이상. 자, 얘 차이는 D35로 해서 얘 작고 이하 초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수치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우리 쪽에서도 나왔고요. 특히 여기 있는 게 복잡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건 이제 쉽잖아요.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는요 40mm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파는 벽은 얘는 20mm로 할 수도 있고 40mm.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피복 두께는 얼마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20mm 이상이라는 거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두껍게 하라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 10mm 정도입니다. 10mm 정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10mm. 얘는 저감. 고강도 콘크리트는요, 강도가 좋으니까요, 어떻게 된다라가 피복 두께를 갖다가 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좋고, 철근도 약한 거를 쓴단 말이죠. 아니, 약한 거래. 가는 걸 강도가 큰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피복 두께가 얇게 합니다. 그래도 가볍잖아요. 근데 이제 가볍게 이렇게 저감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엔 하는데 내화성이 안 좋아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죠? 얇으니까 피복 두께가. 강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 내화성하고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자, 피복 두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게 이제 76쪽에 그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저 거기 피복 두께 기준에서 3번에 넣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우리 한번 여기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자고요.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띠철근은 기둥주근의 자굴 방지와 전당 보강을 역할을 한다. 띠철근이 뭐예요? 그죠? 기둥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이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는 자, 그러니까 주근의 좌골. 그죠? 좌골이 뭡니까? 자, 기둥에서는 그죠? 압축력에 의해서 좌골되니까 이게 잡아졌으니까. 자, 그다음에 전단 보강. 그죠? 튼튼하게 전단력에 보강하기 위한 거잖아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2번에 보면 후크는 요번에 나온 거예요? 아니, 작년이구나. 후크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죠? 부착력을 줄게 있어서 자, 우리 자, 이 해설에 보면은요. 갈고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철근에 어디에 말단에다가 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원형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게 이게 무슨 철근이에요? 이형 철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스트럽은 늑근이라고 그랬어요. 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의 인장 보강 및 죽은 위치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자, 이것도 아니고, 자, 요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스트럽은 보의 사인장 균열입니다. 요건 사인장 균열은 요 지문 나오는데 이거 지웠네 아까. 자, 우리 자, 보에서 여기서 하면 자, 이렇게 변형이 돼서 여기가 가는 게 자, 균열이고요. 또 무리한 힘을 주면 여기도 갑니다. 옆에 가는 거. 자, 이게 사인장 균열이야.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늑근을 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4번 보면 SD 400에서 400은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을 의미한다. 뭐라 그랬어요? 항복 강도.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철근에 대한 거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푸집인데 자, 거푸집은 자,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거푸집은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